네, 다음 소식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2달이 흘렀습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다. 운전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악법이다. 여전히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미 전주에서 민식이법 시행 후 첫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왜 이 법이 필요한지 경종을 울리기도 했습니다. 민식이법을 둘러싼 논란, 이상대 PD의 시선에서 담아왔습니다.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이른바 민식이법이 많은 국민들의 관심으로 빠르게 국회를 통과해 지난 3월 25일 시행됐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2가지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물 설치를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그리고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고를 낸 가해자를 가중처벌한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너의 이름으로 된 법으로 다른 많은 아이들이 다치거나 사망하거나 그런 일을 막아줄 수 있을 거야. 스쿨존에서만큼은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한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런 여론을 반영해 만든 민식이법을 두고 독소조항이다, 심지어는 악법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날 때는 차를 들고 가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도내에서 발생한 스쿨존 교통사고는 현재 1건, 지난 4월 18일 충주에서 무단 횡단하던 8세 아동을 치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입니다. 당시 운전자는 과속이나 신호 위반을 하지는 않았지만 경찰이 운전 부주의로 인정해 민식이법을 적용한 첫 사례가 됐습니다. 속속 스쿨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도 좋은 법이다, 나쁜 법이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내용들이 스쿨존에서 아이들이 잘못해도 과한 처벌을 받는다, 그런 법의 제재를 받는다는 너무 강력한 내용들만 사실 이제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런 반대 의견들도 나오지만 아이를 가진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적용돼야 될 법이고. 스쿨존을 자주 오가는 학부모들은 오히려 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겠다는 걱정도 큽니다. 아이들을 제가 매일 태워다 주는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엔 혹시 피해자가 내가 될 수가 있겠다. 제가 매일 근데 태워다 주면 움찔움찔하는 적이 많거든요. 막 차에서 바로 내려서 막 뛰어가니까 등교할 때 그러면 이 피해자가 학부형들이 될 수가 있겠구나. 만들어진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 과실이 없을 때도 이제 어린이랑 사고가 나게 되면 너무 처벌이 세다 보니까. 그렇다면 민식이법이 너무 과한 법이라는 의견은 왜 자꾸 제기되는 걸까요? 규정 속도인 30km 이하로 운전을 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그에 따른 너무 이제 책임을 지게 되니까 이에 따라 논란이 이제 계속 있는 거죠. 좀 더 법리적으로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무과실 책임을 지우는 거 아니냐. 일단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법을 모두 지켰어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겁니다. 운전자 안전 의무 수홀이라는 법 조항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의 규정인 30km 이 속도 제한도 당연히 들어가고 거기에 플러스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해서 운전해라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라는 이야기가 뭐냐는 거예요. 운전자가 사고를 예상할 수 있었느냐, 불가항력이었느냐를 판단하는 건데 그 범위가 너무 넓어 인명사고가 나면 어떤 형태로든 과실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내가 벗어날 방법이 즉 내가 과실이 없음을 제로로 입증하지 않느냐. 그 입증 책임도 나한테 있고 그걸 입증하지 못하느냐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거. 이게 지금 가장 큰 논란이고요. 운전자들의 걱정이 커지자 경찰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해마다 300~400건.
하루 한 건 꼴인 만큼 운전자 과실 여부를 더 면밀히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더 걱정인 것은 아이들이 자전거나 스케이트 등에 탈 것을 탄 채로 사고가 나는 경우입니다. 성인의 경우라면 차 대 차 사고로 볼 수 있지만 어린이인 경우 경찰과 법원에서 보행자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사고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 어린이의 보행사고만을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린이가 자주 출연하는 곳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묶어두고 그 안에서 사고 발생에 대해서는 전부 다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문제는 민식이법의 처벌이 너무 과하다는 논란입니다. 사실 스쿨존 사고는 민식이법 이전에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되기 때문에 종합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았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와 관련돼서는 사실 중과실에 들어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많은 국민들이 이의가 없었어요. 제한 속도가 30으로 떨어지는 거, 그다음에 거기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이제 책임이 좀 무겁게 지는 거 다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그 형량이 너무 높으니까 이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고가 났을 때 벌금 정도로 끝날 수 있는 일이 안 돼 버린 거죠. 두 번째는 그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처벌이 무겁다고 해서 무조건 다 감옥 가는 건 아닌데 왜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세요. 근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의범인 음주운전의 사망사고와 형량이 동일하다는 건 우선 법의 체계상 비례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2018년 휴가 나온 군인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발의된 윤창호법.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사망인 경우 최고 무기징역, 상해인 경우 최고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비교를 하자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보는 음주운전의 형량과 불가항력일 가능성이 높은 스쿨존 사고의 형량이 같은 겁니다. 게다가 최저 형량이 정해져 있다는 부분이 교통사고에 대한 법치고는 너무 과하다는 논란도 있습니다. 이게 최소한의 형량이 지금 이제 사망의 경우는 3년 이상이거든요. 이러면 법원에서 저희가 이제 장량감경이라고 해서 법원이 선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최하한을 절반으로 깎아주는데 그래도 1년 6월입니다. 1년 6월이란 뜻은 아무리 애를 써도 집행유예거든요. 법 시행 후 하루 종일 운전대를 잡고 있는 택시 운전사들은 신경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오히려 신경이 누가 움직이기만 하면 진땀이 날 정도예요. 어떤 때는 어떤 애들은 툭 튀어나왔다가 뒤돌아가는 애들 이제 그럴 때는 가슴 철렁하고. 스쿨존 사고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불법 주정차라는 것입니다. 스쿨존이면 스쿨존 옆에 차 없이 해놓고 보이게끔 해놓고 했으면 하면은 상관이 없지만 지금 뭐 불법 주정 다 돼 이제 골목 툭 튀어나오는데 그것도 다 운전자 잘못이라 그러면은 20km, 10km를 가도 애가 와서 부딪히면은 다 그 적용이 되는 거 아니까 악법이지 그럼. 현재 정부는 스쿨존 불법 주정차 범칙금을 일반 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인상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식이법 시행 2달이 지난 지금도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연달아 서 있는 불법 주정차 차량들 사이에서 어린이가 튀어나온다면 아무리 방어 운전을 한들 사고를 예방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더군다나 불법 주정차로 인해 중앙선을 넘을 수밖에 없어 이런 상황에서 사고가 나면 운전자 과실은 100%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이 스쿨존 사고의 원인이 된다는 의견에 경찰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경찰 같은 경우는 운전자가 현장에 없으면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무인 단속 장비라든지 아니면 그 단속 인력을 자치단체에서 좀 늘려서 지금보다 좀 많은 실질적으로 그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법 시행 전 어린이와 운전자를 모두 보호할 수 있는 촘촘한 설계가 부족하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아이들이 먼저 안전할 수 있게끔 어떤 시설물이나 보안물이 갖춰진 상태에서 운전자도 보호받을 수 있고 아이들도 보호받을 수 있는 스쿨존이 돼야지 사실 좀 적합하지 않나 싶어요. 법은 이미 시행됐는데 사고를 예방하고 원인을 밝힐 안전시설물은 아직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입니다. 무인 단속 장비의 경우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내 초등학교 267개소 중에 9%인 24개소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2개소에 110대의 무인 단속 장비가 설치될 예정이고 2022년도까지 연차적으로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불안감이 커지면서 운전자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찾은 것은 보험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4월 한 달간 운전자 보험 판매 건수는 83만 건으로 올 1분기 월 평균 34만 건과 비교했을 때 2.4배 증가했습니다. 3월 25일 이후에 저희 보험사에서는 이제 스쿨존 벌금이라 그래서 따로 출시가 됐죠. 스쿨존을 우회하는 기능을 탑재한 내비게이션 앱도 등장했습니다. 스쿨존 회피 경로 기능을 선택한 후 주행하면 스쿨존에 진입하셨습니다. 목적지까지 더 빠른 경로가 있는데도 스쿨존을 우회하는 경로로 안내를 하는 겁니다. 이 기능을 추가한 후 앱 다운로드 수가 전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 방문하시는 고객분들께서 스쿨존 우회 안내 기능이 있는 내비게이션이 있는지 문의가 많은데요. 아직까지는 스마트폰 내비 어플에만 적용이 되었고 추후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문의가 많아질 경우 차량 내비게이션에도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운전자가 불편하더라도 아이들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의무라는 의견과 운전자는 고려하지 않은 채 너무 급하게 법이 만들어진 건 아쉽다는 의견까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기는 이릅니다. 하지만 민식이법이 운전대를 쥔 어른의 편의가 먼저인 도로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약속하는 법이라는 것. 이것 하나만큼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